이번엔 중갑형 캐릭터를 디자인해 볼 건데요. 확실히 이전보단 두께감이 좀 더 있을 거고 사이즈도 확실히 커질 거라 부피감에 따른 디자인 스케일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목부터 목, 어깨, 그리고 팔 쪽을 꾸며주고 그 다음에 복부, 다리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식으로 할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갑옷 자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는 의상과 크게 다른 핏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기본적인 그 구조 자체는 붙어야 할 곳에 붙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저번에도 강조했다시피 상의는 상의답게 디자인되고 어깨를 가릴 때는 어깨 모양과 어깨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의 핏과 크게 다르지 않게 구조가 돼 있는데 이제 갑옷도 갑옷 나름이라 어떤 좀 더 판타지에서 좀 더 퓨전 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은 갑옷의 디자인이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굴곡이 심해지고 라인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할 것은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의 기본 그 플레이트를 위주로 조금 변형된 느낌의 플레이트를 해서 일단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금속의 느낌은 지금 정면에 보시다시피 한 이런 정도의 금속의 느낌이 될 것 같고 두께감이나 그리고 어떤 핏감 같은 경우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또 헐렁하지 않은 느낌으로 중간을 유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얘가 몸이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강화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할게요. 우선 어깨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깨 쪽은 음, 전에 비대칭 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반복되는 패턴을 해도 되고요. 한 판으로 먼저 모양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판들이 조금씩 밑에 붙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더 전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깨 쪽이 뭐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강조돼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각을 가지고 있어서 느낌을 좀 강하게 줘도 될 것 같아요. 후자 쪽을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어깨가 넘어가듯이 반대쪽도 어깨가 넘어갈 거고요. 이 높이는 맞춰주고요. 그리고 넘어가는 어깨 라인 쪽에서 한번 끊어줄 텐데 이쪽을 어깨 앞쪽을 잡아주는 라인과 더불어서 큰 플레이트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쪽으로 내려올까요? 좀 더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요.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도 될 것 같고 네,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올라가서 왜냐면은 우리가 시야를 위쪽으로 바라볼 거니까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이쪽 면은 아마 나중에 우리가 뒷모습을 그릴 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옆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여기서 한번 더 접어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냥 동그랗게 돼 있는데 한 번 더 접어주면 라인 생기겠죠. 그럼 좀 더 강한 느낌이 들긴 할 거예요. 한번 접어줄까요? 일단 접은 채로 가고요. 접어주고 비슷한 라인에 쪽에서 한번 내려오고 한번 접어주고 따라서 내려오고 접어주고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더 클래식하게 가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한번 잡아주고 꺾어주는 거죠.
그러면 반대쪽에는 여기는 보이지 않겠죠. 가슴 방어구가 먼저 나올 테니까 가슴 방어구를 한테 양보를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고요. 가운데 있는 플레이트가 이 위로 덮여지게 되고 이 덮여진 데 아래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좀 더 내려와도 되고요. 내려와서 이 라인을 여기를 좀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고 이쪽에서 안에서 가죽이 한번 잡아준 다음에 팔뚝 플레이트가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더 접어주고요. 이후에 어깨 팔꿈치 쪽을 잡아주는 관절 부위에 들어가게 되는 관절을 이 팔이 꺾일 때 이쪽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지탱해주는 플레이트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응용해서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한번 잡아주거나 잡아준 다음에 뒤에서는 좀 넓게 잡아주고요. 왜냐면은 팔꿈치가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 공간이 확보가 되고 요거와 요 부분이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체감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은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와 요거와 이어져도 되고 약간 이렇게 차이를 주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겠죠. 이 부분을 좀 더 넓혀주고요. 이 부분을 두껍게 가져갑니다. 이쪽엔 가죽으로 뭐 처리를 할게요. 아니면 가죽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 위에 또 가죽끈이 들어가서 뭐 이거를 고정하는 어떤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우리가 중간 부분이나 허리 부분이나 다리에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팔쪽 플레이트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건틀렛 느낌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건틀렛 느낌인데 금속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께감을 좀 더 준다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접합된다는 건데 우리가 금속의 그 금속 의상의 금속 갑옷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원통형에 바로 입을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 갑옷을 실제로 입었을 때 갑옷은 천이나 가죽처럼 약간 어떤 탄성이 있지 않잖아요. 늘어나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립을 해서 입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만 보셔도 끈으로 금속과 금속을 가죽으로 이어주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가죽끈이 있어요. 보시면은 금속 사이에 이렇게 가죽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옆구리 부분은 잘 안 보이는데 옆구리 부분이 우리가 금속의 의상이 있었을 때 가슴 의상이 있었을 때 이게 이렇게 생긴 모양의 가슴 방어구가 이렇게 접합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쪽을 접합이 되게 되면은 가죽끈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몸통이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조립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어깨는 물론이거니와 여기도 지금 접합 부위가 있죠. 이 건틀렛도 물론 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접합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그 구조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를 뭐 가죽끈으로 이어서 접합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이쪽에 속에 숨은 가죽이 접합 부위가 있어서 이렇게 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각을 한번 주고요. 금속이 이제 3D로 구현함에 있어서 각을 한 번씩 주는 게 좀 더 3D 제작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주는 것도 동일하게 원기둥으로 깔끔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접합 부위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서로 크기가 약간 다른 부분을 이렇게 연결했다라는 느낌을 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어깨 쪽을 좀 더 강화시킬까요? 어깨 쪽을 좀 더 강화시키고 목 쪽에도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우리가 이제 가슴 근육을 덮어줄 플레이트를 마련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마련할까요? 그리고 목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뭐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목을 보호하면서 그 안에 또 플레이트가 하나가 더 있고 한번 꺾인 상태에서 가슴 근육이 나오고 한번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한번 갈게요. 일체형으로 가고 조정을 하도록 하죠. 가슴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한번 꺾어주면서 허리 부분에서 우리가 붙일 텐데 이 허리 부분을 또 아까 말했듯이 그 접합 부위 위를 또 가죽으로 이렇게 더 단단하게 고정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접힌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접힌 부분은 확실하게 접고 가는 게 좋아요. 접힌 부분은 입체적으로 접어주시고 이쪽은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잡아주시고 이쪽이 너무 원통형이니까 이쪽을 우리가 조금 잡아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모양을 잡아주면은 이쪽이 많이 빈 공간이 남으니까 플레이트를 조금 레이어드를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러프하게 잡아주고 또 나중에 정리하는 식으로 해도 되니까 이 라인과 이 라인 따라서 가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나오게 해주시고 어깨 쪽도 쪽을 조금 이 라인에 맞춰서 끊어주고 좀 강화시켜줘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자 이제 F1로 캔버스를 돌려가면서 왜냐면 레이어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돌릴 때 F2로 누르면은 이렇게 플레이트만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돌리면서 균형을 맞춰줄게요. 자, 그래서 한쪽 팔, 반대쪽 팔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반대쪽 팔은 조금 파악하기가 힘들죠. 저도 쉽지 않은데 이 플레이트를 입은 상태에서 이 어깨가 올라가고 팔을 들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나중에 제작도를 할 때는 그게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예측해서 추측해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어깨가 조금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게 좀 더 올라오겠죠? 이게 좀 더 올라오고
두께가 조금 더 여기서 노출이 되면서 팔 쪽이 먼저 보여줘야 되니까 팔 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접합된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할 수 있고요. 돌아가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네요. 팔 쪽이 돌아가니까 여기서 쭉 펴지게 되고, 이 굽혀진 부분의 플레이트는 뭐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겠죠. 일단 두께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니까 두께감을 유지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플레이트가 꺾이는 부분과 두께 부분, 이 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느낌상, 왜냐면 우리가 한쪽 팔을 제대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이제 제작도를 할 때 혹은 3D 제작을 위한 설명서를 우리가 만들 때 조금 참고를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해주고, 주먹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장갑을 껴야 되겠죠. 뭐 이런 장갑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클래식한 부분에 가죽 장갑을 껴도 되고 플레이트로 된 금속성의 장갑을 껴도 되는데, 이 장갑과 그 건틀렛을 이어지는 부분을 장갑으로 완전히 이어서 진짜 그 장갑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와 별개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요거와 요거를 따르게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려놓은 바로는 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따로 갈까요? 크게 그냥 갈까요? 뭐 이렇게 여러 번 접는 것보다. 자꾸 제가 접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꺾는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게임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제작을 자꾸 염두하게 돼서, 아, 이거를 둥글둥글한 거 별로 안 좋은데 제작하기 힘들 텐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꺾는다, 접는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자꾸 들어가는데, 보통은 우리가 회사에서 그림을 그릴 때 막 제잘제잘제잘 말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을 다 표현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콜로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을 제잘제잘 하면서 하니까 뭔가 제가 그릴 때, 아, 내가 그릴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릴 때도 있구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인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아티스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는지 100%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림을 보여줬을 때 무엇을 표현할 것인지는 우리가 그림 한 장으로 판단을 해야 돼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기회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색다른 어떤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헤드리 라인을 이렇게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컨셉이 지금 한 45% 정도 온 것 같은데, 조금씩 추가하면서 정리하면서 그걸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마치 완벽하게 완성된 스케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분들이 봤을 때 어떤 식의 갑옷이 어떻게 입혀진다, 그리고 체형이 어떻게 핏이 되고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제 또 추구하는 방향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갑옷 스타일이 내가 좋아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덩어리를 이해를 하시면은 습관처럼 이제 어떤 갑옷을 그릴 때 이 라인에선 요 라인도 들어가야지라는 어떤 공식들이 생길 거예요.
그 공식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거를 또 공식이 먹히는 프로젝트를 또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더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접합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접합 부분이 있고 여기에 어떤 가죽 벨트 같은 게 좀 고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양쪽에도 이쪽에도 있을 거고요. 여기 살짝 보일 수도 있겠네요. 보여도 괜찮을 것 같고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서 이 몸이 어느 정도 돌아갔다라는 거를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돌아갔다는 느낌을 주려면은 보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위에다가 음, 가죽 장식을 조금 추가를 할까요? 일단 놔두죠. 일단 놔두고 아랫부분은 아마 요거와 이어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랫부분도 이렇게 앞에를 가려주는 느낌의 방어구가 되고요.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를 허리라인을 잡아주는 느낌의 방어구가 있고 이 방어구도 라인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한번 겹쳐지는 느낌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겹쳐지는 느낌이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저기 그림자가 치겠죠. 아무래도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쪽 옆에 플레이트가 뭐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 붙어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죠. 다른 데를 볼까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붙는 거죠. 이쪽에 붙는데 약간 모양을 가지고 한번 접어 주시고요. 여기도 한번 접어 주시고 자, 허리가 좀 더 내려온 것 같나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아마 가죽 벨트를 한번 추가를 해서 좀 이렇게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허전한 부분을. 왜냐면은 이 접합된 갑옷을 우리가 가죽으로 고정했다라는 식의 설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벨트는 이 가죽과 연결된 벨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와 이어지고 약간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갑옷이 밋밋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선을 만들어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선. 이 부분을 여기다가 만들어 보죠. 이런 식으로 이 선에 맞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수직으로 넘어가게 여기에 입체감을 가지기 위해서 똑같이 하고 수직으로 넘어가는 걸 살짝 여기 이 볼드함을 여기 살짝 보여주면서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있고 없고가 이 갑옷이 플레이트가 돌아간다 옆으로 입체적으로 돌아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서 보이는 게 여기 살짝 보이고 여기서 덩어리가 이쪽에 살짝 보이고 요걸로 인해서 이 회전하는 그 감도가 더 올라가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요거와 요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계단이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안으로 내려가고 요게 위에서 시작될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시면은 덩어리감이 생깁니다.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꾸며보도록 하고요. 하체가 이제 우리가 하체가 남았으니까 상반신 뭐 이런 허전한 부분도 또 나중에 채워야 되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두께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게임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리가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갈 수도 뭐 여기 우리가 처음에 표현했었던 털이 막 이렇게 달리고 망토가 이렇게 달리면은 더 카리스마가 있고 용맹스럽거나 지위가 올라가는 느낌일 텐데 우리가 앞에서 털을 한번 했기 때문에 털을 좀 피하고 이쪽에 액세서리를 좀 달거나 뭐 징을 이렇게 달거나 아니면 여기에 약간 돌출된 가시 형태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전투적이죠. 이런 것들 요소 하나하나가 디테일을 신경 쓸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런 부분 작은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죽끈이 이어지는 부분에 꺾이는 부분도 덩어리감을 잊지 마시고요. 여기 그림자 살짝 더 주면은 요 꺾이는 부분과 가죽 사이에 단차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단차도 있죠, 여기도. 여기도 한번 꺾이고 요거와 요거와 이어지는 부분에도 플레이트를 이어주는 얇은 금속의 어떤 라인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거는 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더 위로 올라오면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뭔가를 보호해주는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나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뭐 가죽끈을 좀 보여준다던가, 이거와 이거를 이어주는 어떤 가죽끈을 보여주거나, 여기에 이제 나중에 또 문양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문양 문제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데, 여기서 문양을 하나하나 세공할 필요는 없고요. 뉘앙스만 챙기고, 나중에 제작도를 만약에 했을 때 그쪽에서 문양을 많이 따로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문양을 물론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면은 도움은 될 테지만 우리가 어차피 캐릭터를 그리고 나서 제작도를 또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굳이 여기서 막 엄청나게 디테일한 세밀한 문양을 또 구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상반신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아직 미처 되지 못한 부분은 밑에 하반신 쪽을 조금 만진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정리하는 식으로 할게요. 하체 쪽은 이미 우리가 플레이트를 한번 달아놨죠. 이렇게 금속을 달아놨고 이쪽 안에서 세부적인 라인은 한번 잡아주고 체인메일 쪽이 안에 조금 이렇게 노출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심심하니까 한번 꺾어줘서 마감이 있고 그 전에 가죽으로 덧댄 네이가 먼저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금속이 가리기 전에 가죽으로 이미 안에 한번 있는데 그 가죽 안에 있는 느낌을 뭐 이렇게 누빔 아시죠? 누빔 같은 느낌의 패턴으로 조금 이렇게 굵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리죠.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라인이 정리가 되면은 반대편 라인이 들어오게 되고요. 사이사이를 정리를 해주고 이거는 이렇게 한번 덮고 지나가고 덮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네. 때에 따라서 뭐 앞에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죠. 먼저 이쪽을 표현을 해주고요. 제가 지금 이 가죽은 일자로 내렸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안정적인 구도를 위해서 하나, 두 개쯤은 좀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주거나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저는 가죽의 무거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자로 이렇게 묵직하게 내려줬고요. 이쪽은 살짝 기우는 느낌으로 아주 살짝 기우는 느낌으로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는데 가리는 식으로 그래서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플레이트는 딱딱하니까 직선으로 내려와야죠.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 차이가 조금 더 나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플레이트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각을 주기로 해보죠, 우리.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같이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네, 여기도 그러면은 이 라인에 맞춰서, 이 라인은 우리가 원기둥 사각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왔을 때 이쯤에 되겠죠. 플레이트와 이 부분을 가죽끈으로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연결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허전하면 연결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연결해 놓을게요. 연결을 일단은 해 놓고 버클이 있고 연결이 되고 다시 고정하고, 이쪽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조그만 디테일이 이 입체감을 더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약간 보이게 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몸이 더 한 방향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뭐 쓸모 없겠죠. 쓸모 없는데 지금같이 약간 틀어진 느낌에서는 이런 단차나 이런 조그만 디테일, 숨겨진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그림자가 생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마감을 해주고, 컨셉 디자인 자체가 일러스트처럼 이렇게 자세하고 이펙트 있게 꼭 그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느낌 전달과 디자인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셉 디자인을 할 때 그림을 한 장 그려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숨겨진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또 설명해야 되는 어, 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염두를 해두고 그림 그릴 때 항상 한 면을 그리더라도 다방면으로 봤을 때 그 형태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허벅지 쪽도 풀플레이트를 입을 텐데 여기는 우리가 체인메일로 하기로 했죠. 체인메일로 막아 놓을게요. 체인메일로 느낌만 일단 잡아 놓을게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혹시나 채색을 했을 때 충분히 디테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체인메일이다라는 느낌은 이 정도만 줘도 충분해요. 체인메일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얘가 입는 체인메일은 이렇게 안에 입는 체인메일은 이 정도 길이의 체인메일이 되겠죠. 그리고 다리 쪽을 한번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팔과 크게 다르지 않는 느낌의 허벅지는 건틀렛처럼 크게 한번 여기서 한번 접어줄게요. 그리고 반복되는 느낌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접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느껴질 수 있게, 단차가 느껴질 수 있게 기본 허벅지 라인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살짝 볼륨감 살짝 오고, 뒤에서 한번 접어주고 살짝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꽃갈콘처럼 들어가고 들어가고, 접어주고 접어주고. 무릎 쪽은 우리가 무릎 보호대를 따로 할 텐데 그림상으로는 붙어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지만 제작 여건을 생각했을 때는 무릎은 조금 앞으로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무릎은 이 정도로 나와주는 게 좋아요. 이 라인에서 한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서 꺾어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무릎은 거의 측면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꺾어지는 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그냥 일자로 끊으시면 되게 어색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꺾어서 입체감을 만들어 주시고, 완전 옆면이지만 요거와 같이 약간 사이드를 보여주시면 입체감을 더 줄 수 있어요. 살짝 꺾어주고 꺾어주고. 자, 오고 관절을 잡아주는, 또 이렇게 여기와 같이
관절을 잡아주는 또 플레이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아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만큼 내려오고요. 그래서 뒤쪽에 종아리 부분은 좀 노출이 되고요. 플레이트 부분은 드러나게 위에 면을 좀 살려주고 여기는 디자인상으로 좀 꺾여주고요. 그림자 만들어주고요. 단차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여기 두께감을 어느 정도 가져가기 위해서 찝어주고 여기도 허벅지 안쪽이니까 좀 어둡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쪽을 위로 한번 내려줄까요? 이쪽이 방어구가 한 번 더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플레이트가 하나가 있고 위에 한 겹 더 있고 한 겹 더 있고 한데 크기는 다르게 강, 중, 약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한가요? 조금 단순화 시킬까요? 위에 밸런스에 맞춰서 좀 더 두께감을 줘야 되겠네요. 두께감을 주고 네, 이쪽 발 쪽도 마찬가지로 두 판을 겹쳐서 하나에 플레이트를 만들었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쪽에 가죽 끈을 이용해서 고정했다는 느낌을 한번 줄게요. 고정했다는 느낌을 줘도 될 것 같고 이쪽에 한번 단차를 주고요. 여기에 그림자를 줘서 한번 꺾어주고 뭐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꺾어주고 여기도 단차를 한번 주고요. 플레이트 특성상 반복되는 플레이트를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단차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너무 일정하게 계단처럼 톱니처럼 할 필요 없고요. 긴 게 있고 또 짧은 게 있고 또 직선형이 있다가 곡선형으로 갔다가 다시 직선형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긴 다 한 번씩 접어줄게요. 선을 따라서 접어주고 접어주고 여기도 접히겠죠. 자, 그럼 한쪽 팔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디자인이 윤곽이 잡히죠. 여기도 한번 접어주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숨겨진 라인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요 라인부터 해서 이런 작은 라인 하나 추가되는 게 입체감을 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쪽도 접어주고요. 평면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우리가 퍼스펙티브를 보여주는 거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처럼 디자인을 할 때 이 정적인 구도,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배치된 그 화면 안에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최대한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구도를 선택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완전한 사이드, 그러니까 완전한 옆면을 계속 피하려는 이유가 솔직히 이 선들이 이거 엑스트라 선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숨겨진 선들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다리는 그냥 옆모습의 느낌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곡선을 주고, 왜냐면 우리가
허리를 시선을 중심으로 아래를 본다고 계속 누누이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아래로 보기 때문에 하체는 계속 밑으로 원이 돌아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배꼽, 허리 위쪽에서 구현이 될 선들이고 허리 아래쪽에서 구현될 선들은 이렇게 계속 비슷한 형태로 나가겠죠. 물론 이렇게 라인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된다는 걸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꺾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을 한 번 더 주고요. 그리고 이 숨겨진 라인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접힌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꺾고 접힌다. 그만큼 입체감을 가지고 있다. 그냥 원형이 아니다. 한 번 꺾인다. 이렇게. 한 번 꺾인다. 그래서 여기서 꺾인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원형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꺾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면은 갑옷을 그리실 때 그리고 3D 쪽에서 제작을 할 때 좀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이쪽이 너무 소심해서 과감하게 갈게요.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숨겨진 라인. 이쪽에 숨겨진 라인이죠. 이 스티치, 이 재봉선은 아니고 이렇게 접합선이죠. 접합선이 보이면은 입체감이 더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쪽에 그림자, 이쪽에 그림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표현해주면은 이게 덩어리감이 더 생긴다는 거죠. 숨겨진 라인을 잊지 마시고 라인을, 자, 다리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합칠게요. 같이 라인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리 한쪽 마저 하고 얼굴 쪽을 넣고 바디를 없앤 다음에 스케치를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기는 약간 러프하게 표현을 해서 나중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 쪽은 다시 한번 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여기도 라인이 좀 추가가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렇게까지 막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 같이 말을 진짜 많이 하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여러분한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덩달아서 잘 뭔가를 충분히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도 많이 얻으셔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만큼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분야에 정말 그 숨겨진 인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제 입장에서 내가 짱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런 제 디자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더 다이나믹하고 어, 응용을 해서 멋진 디자인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정말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특히나 갑옷 플레이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디자인 종류도 엄청 다양해서 게임에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또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 입장에서 이제 어, 판타지류의 게임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추가해 갑니다. 뭐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뭐 문양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얘를 살려줄 수도 있겠죠. 문양의 느낌에 따라서도 캐릭터가 가지는 성격이나 공격 방식, 전투 형식이나 그리고 색감 같은 거를 또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양도 뭐 맘대로 한다기보다 조금 통일성을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한번 그림자 잡아주고 반대쪽 다리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 딱히 사실 이 밑에 떨어지는 그 가죽 재질이 그렇게 얇은 재질은 아니라서 뭐 이렇게 구김이 간다거나 그런 설득력을 갖지진 않는데 뭐 일단 너무 이렇게 플랫하게 딱 원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위에 있는 금속 재질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꾸기긴 한 거거든요. 뭐 어쨌거나 색감이 들어가고 재질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차이는 나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구분을 스케치 단계에서 좀 지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무릎은 아마 이쪽보다는 좀 더 돌아가겠죠? 그래서 중앙선을 중심으로 이게 양쪽으로 좀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가운데 접어주고요. 접어주고 이쪽 접어주고 일단 접어주는 선을 먼저 그어놓고 접히는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부터 같이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옆에서 면이 한번 내려오니까 뭐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는데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거를 그릴 때 머릿속에서 3D처럼 머리를 입체감을 만들어서 우리가 항상 그려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작은 거라도 그릴 때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동그랗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한번 접히니까 조금 얄쌍하게 바꿔주면서 이 접힌 느낌을 내주셔야 되고요. 이걸 색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림자가 질 텐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더 단단한 느낌을 주겠죠. 이쪽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준다거나 극단적으로 흰색을 딱 여기다 줘버리면은 이게 빛을 받는다는 느낌이 강해지니까요. 옆에서도 여기 내려오는 라인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쪽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넘어가는 이 보호대는 여기서는 이렇게 됐지만 시선이 밑으로 가면서 다리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쪽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꺾이면서 뒤로 이게 뒤에서 보면은 원형으로 감싸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다리고요. 감싸고 있는 이쪽에서 눌려지는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기에 다리보다 조금 튀어나오게 해주고 이쪽에 그림자를 넣어줌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가 면이 꺾인다 라는 느낌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표현된 이 면은 좀 더 굵게 표현이 돼서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면이 표현이 되고 이쪽이 뒤로 돌아가면서 뒤꿈치가 쪽으로 나오겠죠. 뒤꿈치 밑에 그림자, 이 밑에 그림자, 여기 밑에 그림자. 그래서 덩어리감을 충분히 내주시고요. 기존의 발목이 표현된 부분보다 넓게 나오고 이쪽에서 밑으로 나가고 한 번 더 빠지겠죠. 한 번 접히고요. 여기서 한 번 접히고 아시다시피 이쪽에 단차가 있음으로 해서 접히고
접히겠죠. 접히고 그림자 쪽에 들어가는 액세서리 느낌. 복숭아뼈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액세서리 느낌인데 이쪽에서 접히고 들어가고 접히고 들어가고 옆에도 살짝 보이겠죠? 이쪽은 조금 날카롭게 들어가고요. 이쪽에 한 번 더 들어가서 날카롭게 다리를 빼주고 발이 좀 납작해 보이니까 이거를 좀 위로 올릴게요.